추운 겨울 우리 곁으로 찾아오는 은빛 여왕 송어의 효능 이야기 속으로. 모락모락 나는 게 제가 잘 찾아오긴 한 것 같은데요. 참수 장인 서석구 서정원 부자의 유별난 참수 사랑 이야기. 일사일조 화이팅! 영월 들골마을과 한국환경공단, 한겨울의 추위를 잊은 따뜻한 만남의 현장 속으로. 강원도 평창군의 한 축제장.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아니 그런데 차디찬 얼음바닥 위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우 발 싫어. 아니 왜 그러고 계세요? 예? 왜 그러고 계세요? 거기 싫어? 왜요? 거기 지나가 보려고요? 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얼음 아래로 지나가는 물고기를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작은 구멍에 낚싯대를 오르락 내리락 기다린 끝에 드디어 나온다. 얼음 속에서 올라온 것은 바로 송어. 여기저기 송어잡이에 신난 사람들 환호성이 터집니다. 너무 좋아 아니야. 차디찬 얼음이 오는 겨울이 되면 돌아오는 송어. 지금부터 얼음 속 은빛 여왕 송어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계절의 보석에서 함께 만나보자고요. 다시 찾은 축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요. 축제장의 연못 아래엔 오늘의 주인공 송어들이 한가득입니다. 지금 자신은 연못 안 송어를 맨손으로 잡기 위해 무작정 뛰어들고 보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밖에선 빨리 송어를 잡으라며 재촉하는 듯하네요. 요리조리 피하는 송어, 드디어 물속에서 송어를 잡아 얼음 위로 던집니다. 오늘만큼은 송어 한 마리면 금은 보아 부럽지 않다고요. 아니 근데 입맞춤까지? 좋아요. 근데 추워요. 송어 한 마리에 저절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잡았어? 네. 이거 그럼 어디로 가지고 가 지금? 저 구이하러. 구이하러? 네. 축제장 한켠의 실내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무언가를 열심히 기다립니다. 아니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걸까요? 여기 사람들이 송어를 잡으셔서 구워 드시는 곳이에요. 군고구마 통처럼 생긴 송어 구이통. 이곳에서 송어 구이가 만들어지는데요. 직접 잡은 송어를 가지고 오면 한 마리당 3,000원으로 맛있는 송어 구이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 뜨거. 아빠는 안 나온대? 갓 잡은 싱싱한 송어가 뜨끈뜨끈한 구이로 변신! 뜨거운 은박지를 조심조심 벗겨내면 오동통하니 살이 꽉 찬 송어가 그 속살을 드러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바로 요 송어구이를 맛있게 먹는 일. 추운 날씨에 오들오들 떠나가며 잡은 귀한 송어. 따뜻한 송어 살 한 점에 몸은 녹아내리고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This tastes a lot fresher, but it is cooked very well. It's very delicious. 방금 직화구이를 해서 그런지 되게 비린내도 안 나고. 우리 막둥이가 잡은 고기, 송어 진짜 맛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의 한 송어 양식장. 뭘 이렇게 막 던지고 계세요? 거기 걸르리라고요. 고기를 고르고 계세요? 거기가 나쁜 고기 해놓고 좋은 거 듣고 뺀거 들어가지고 걸르리라고. 아. 송어의 크기와 그 상태에 따라 구분지어 골라내는 것인데요. 보통 2년 정도 자라면 상품 가치가 생기는 송어. 그런데 이 송어 종류가 따로 있답니다. 송어 종류가 있어요 따로? 무지개 송어. 무지개 송어요? 네. 무지개 송어 왜 무지개 송어예요? 보면 네. 이게 배 부분에 네. 이렇게 무지개. 어디 한번 자세히 보려고 했더니 자꾸만 도망가는 송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송어 한 마리를 간신히 물 위로 건져 올렸는데요. 이렇게 무지개처럼 네. 이렇게 선 위로 쭉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맛있는 고기는 네. 이렇게 배가 하얗고 네.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무지개빛이 선명하면 제일 좋은 고기예요. 이렇게 좋은 송어는 인근의 축제장이나 전국 각지로 출하된다고 합니다.
출하를 앞둔 송어를 한쪽으로 몰아주는데 송어는 매우 예민해 일일이 사람 손으로 직접 다뤄줘야 하는 것이 특징. 뜰을 채로 담아 트럭의 실을 통 안에 넣어주는데요. 팔딱이 된 송어들, 그 힘이 어찌나 좋은지 튀어나가지 못하게 뚜껑을 꼭 닫아줘야만 한다네요. 아니 그런데 이때 사고 발생! 결국엔 힘 좋은 송어가 닫힌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와버렸네요. 튀어나간 게. 튀어나가요? 송어가? 아, 이 힘이 센 놈인데 또 나가지 안 나가고 있습니까? 힘이 세가지고요? 이렇게 힘이 좋은 송어. 송어는 연어와 그 습성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산란 시기가 되면 바다에서 강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것. 산란기에 암컷 송어가 알을 낳으면 수컷 송어가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암컷 송어가 낳은 알에 수정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산천어. 부화 후 바다로 가면 송어, 민물에 사는 건 산천어랍니다. 송어는 산천어에 비해 크기가 큰 것이 특징. 또한 어린 연어과의 물고기에 나타나는 특정 무늬가 없답니다. 양식장에는 바다에서 자라는 송어를 민물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송어, 자라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물을 빼놓을 수 없다죠. 물이 깨끗해야 되고 수량이 풍부해야 되고 수질, 물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송어는 1급수에서만 자라는 고기이기 때문에 물이 탁하거나 더러우면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좀 수량이 약간 부족한데 이제 봄부터 이제 이 눈이 녹거나 이렇게 되면 물이 이제 조금씩 늘어요. 청정 1급수의 물, 식수로도 문제 없겠죠? 시원해요. 아, 시원해요? 시원하죠. 이 물의 온도가 1년 중 한 7도에서 13도 유지하죠. 1년 내내요? 평균 10도씨 1급수에서 자라는 송어. 그래서 겨울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 사람들에게 송어는 단순한 식재료 이상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저 스포츠의 일종인 플라잉 낚시. 산란을 위해 맑은 계곡으로 돌아오는 송어가 많아지게 되면 송어 플라잉 낚시를 즐긴다는군요. 일찍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선 송어가 풍부하기로 유명했고, 이에 따라 송어 양식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한 프랑스 음식 전문점. 프랑스식 송어 요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요리사 미쇼 그레과르 씨. 일단 싱싱한 송어를 손질하는데요.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송어를 즐겨 먹는 이유가 있다죠. Alors la truite en fait c'est le quatrième poisson le plus consommé en France après le saumon, le cabillaud et le lieu. Parce que déjà d'une on en a beaucoup. On est les premiers producteurs mondiaux. On a certaines régions où on a de la truite pour les plats spéciaux. 송어 소비량이 많다는 프랑스, 그가 보여주겠다는 것은 전통 프랑스식 송어 요리라고 하는데요. 믹서에 갈아 담아낸 송어로 어떤 요리를 하려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네. Alors pour la truite, on peut faire entrée, plat, en fait un repas autour de la truite. 식전 입맛을 돋우는 전체 요리. 다진 새우와 당근, 달걀 흰자로 만든 머랭을 넣고 다진 송어살 사이사이에 각종 재료가 잘 섞이게 저어주는데요. 틀에 담아 모양을 만들고 50여 분 동안 오븐에 넣어 익혀주면 완성! 마지막으로 차갑게 식혀서 먹으면 된다는 전체 요리 중 하나인 테린 송어입니다. 이번엔 소금에 절여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염장된 송어에 올리브유를 발라주는데요. 별다른 양념 없이 절인 송어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염장송어 전체 요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메인 송어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각종 채소를 잘게 썰어 담고 그 위에 커다란 송어 한 마리를 통째로 올립니다. 풍미를 더하기 위해 각종 허브를 넣어주고 백포도주를 듬뿍 뿌려 송어의 잡냄새를 없애줍니다. 마지막으로 은박지로 송어 한 마리를 통째로 말아 익혀주면 되는데요.
송어가 익혀지면서 나오는 육즙이 각종 허브, 채소와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풍미를 지닌 파필로트 송어가 완성됐습니다. 프랑스식 송어 요리가 손님상에 올라가고 독특하고도 전통적인 프랑스식 송어 요리에 반한 듯한 손님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일본 그런 요리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나와서. Bonne terrine de truite. C'était assez frais, c'était très frais. On sent bien les légumes à l'intérieur. 외국의 다양한 송어 요리. 우리나라에서도 송어 요리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강원도 평창군의 한 송어 요리 전문점에선 본격적인 송어 요리를 맛보기 전에 꼭 먹어야 하는 별미가 있답니다. 대체 뭔가요? 아니 이게 톡톡 터지는 게 입안에 있잖아 착다 달라붙는다. 송어알이요. 송어알이요? 네. 이건 맛이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고 담백한 것 같아요. 단백질이 풍부한 송어알은 조선시대부터 그 맛이 극히 진미라고 알려졌답니다. 커다란 송어를 손질 중인데요. 붉은색의 송어 속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송어는 그 신선도가 가장 좋을 때 회로 먹는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송어회 중 그 맛이 가장 좋다는 부위인 송어 뱃살. 지방층이 많아 가장 고소한 맛을 내기 때문이라죠. 소나무 향기가 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송어. 은은한 향과 담백한 맛이 일품인 송어회에 바삭함 속에 부드러움이 숨어있다는 송어 튀김까지. 맛있게 드세요. 네. 동의보감에 독이 없는 생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송어. 단백질 함량이 높아 기력 회복에도 그만인 건강식이랍니다. 바삭바삭한 게 그냥 착착 달라붙네요. 사람 피부에도 좋고 그 모든 오장육부를 소화도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송어를 즐겨 많이 먹는 거예요. 맛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다는 송어. 그렇다면 송어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송어는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낮고 또 전체적으로 지방 함량이 낮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송어의 붉은색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는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그림 그리기에 푹 빠졌네요. 그렇지. 무슨 고기야 이거? 송어고기. 송어고기? 네. 재민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어요. 송어잡이 축제 다녀왔거든요. 근데 처음 애기들은 또 가본 곳이라서 그런지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있나 봐요. 송어 축제에 다녀올 만큼 송어를 좋아한다는 정혜주 씨가죠. 평창이나 이제 강원도 쪽에 가서 직접 먹기도 하고요. 거기서 택배로도 이렇게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예. 산지에서 택배로 싱싱한 송어를 구입하기도 하지만 더 간단한 방법도 있다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질된 스테이크용 송어가 있어서 구매해가지고 자주 먹는 편이에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스테이크용 송어. 이렇게 구입한 송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송어 커틀릿으로 요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즐겨 먹고 좋아해요, 애기들이. 부드럽고 담백해서 어느 이제 육류 고기보다 좋아하니까 송가는 번거로움은 조금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좀 자주 해 먹어요. 튀김옷의 고소함과 송어살의 단맛이 어우러진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송어 커틀릿 완성! 자, 이번에 만드는 것은 두툼하게 썬 송어살을 프라이팬에 넣고 볶아주는데요. 특히 송어를 마늘과 함께 먹으면 마늘의 알리신이 송어의 비타민 B1의 활성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B1은 밥 속의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때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하하, 건강 덮밥 요리나 다름이 없겠죠? 이게 묻었는데 왜요? 밥 위에 간장 양념을 한 송어와 마늘을 올려주면 완성되는 송어 간장 덮밥. 집에서도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송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송어 요리를 맛있게 먹는 아이들. 특히 송어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는데 왜 그런가요?
송어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중에서 DHA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DHA는 성장기 아동의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송어에는 칼슘과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육류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어서 이 두 영양소는 성장기 아동에게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라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늘 이 마을엔 특별한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아주머니들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특별한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송어. 살을 해도 떠먹고요. 튀김도 하고 탕수육도 하고요. 내장하고 대가리는 매운탕 끓여 먹고요.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송어. 대가리와 뼈, 내장을 넣고 끓여줍니다. 얼큰한 국물 맛이 일품이란 송어 매운탕. 특히 송어의 진한 육수가 그대로 배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날 이만한 별미가 없다고 하죠. 날 추울 때요, 따끈하게 먹으면 얼큰하고 너무 맛있고 좋아요. 이번에 만드는 음식은 바로 송어 회무침. 새콤달콤한 양념장이 빠질 수 없겠죠. 특히 송어 회무침은 콩가루와 함께 무쳐 먹으면 고소함이 배가 되는 것은 물론 칼슘까지 보충을 해준다고 합니다. 송어에 얇게 부침옷을 입혀 부쳐줍니다. 매콤하고 달콤하잖아요. 달콤하고 소스가 맛있으니까 남는 요소 없이 다 좋아해요. 송어 부침에 각종 채소가 들어간 탕수 소스를 부어주면 완성되는 송어 탕수. 달콤한 소스의 맛과 쫄깃한 송어의 육질이 어우러져 누구나 좋아한다는 별미 중 하나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송어로 만든 건강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이고 송어 요리가 나오자 잔치가 시작됩니다. 겨울이 되어야 제맛을 볼 수 있다는 귀한 송어 요리. 어르신들은 어느새 송어 자랑을 늘어놓으시네요. 술 많이 먹을 때 속이 나쁠 때 먹으면 매운탕 끓여 먹으면 속 확 풀리고 좋지. 오대천 맑은 물에 컸기 때문에 또 맛도 한결 좋고 이 먹어보면 두루 다 좋은 것 같아요. 송어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겨울이 되면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는 송어로 남은 겨울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강원도 행성군. 이곳에서 맛보는 강원도의 맛 바로 한우인데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소문난 한우 맛의 비밀이 또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우 맛에 푹 빠진 이분들. 맛있냐? 맛있어요. 대체 이 맛의 비밀은 뭔가요? 행성 한우뿐 아니라 참나무 숯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참숯 만드시는 분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숯은 강원도 행성 와서 연기만이 나는 데만 찾아오면 돼요. 한우만큼 유명하다는 참숯을 찾아간 곳.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를 지표 삼아 한참을 달려 도착했는데요. 뭔가 아궁이 냄새가 나는 게 시골에 명절에 할머니 댁 찾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한번 장인이 어디 계신지 제가 빨리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제가 찾아 헤맨 참숯 장인이신 건가요? 장인이라보다도 숯을 오래 굽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인공 대르리온 참숯사랑. 참숯장인 서석구 서정원 부자. 수십 년간 하루도 불 꺼진 날이 없었다는 장인의 가마. 생계를 위해 참숯을 만들기 시작해 그 세월이 50년이 넘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참숯을 제조하는 이곳은 참숯장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참숯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석구 씨는 매일 아침 38개의 가마를 일일이 돌아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제 아무리 노련한 숯장이가 한 일이라도 50년간 참숯을 만들어 온 장인의 성에 쉽게 찰 리 없습니다. 제대로 올리니까 막아야지. 이게 다 하바리 일꾼이에요.
연기 봐. 다 연기고. 냄새 맡아서 냄새 다 되면 새파란 게 이제 떨어질 때는 그렇게 떨어져요. 연기 색깔만 봐도 가마 안을 들여다보듯 수채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서석구 씨. 모든 것이 오랜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썼던 거? 이걸로 써야. 이곳에서는 1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참나무를 태워 만드는 백탄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가마에서 각 꺼낸 수채 온도 역시 700도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700도면요. 저 앉아있으면 타는 거 아니에요? 조금 오래 앉아있으면 타죠. 빨리 나와요. 옷 탄다고요? 옷이요? 대를 이어 20년째 참숯을 만들고 있는 서정원 씨.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숯장이의 삶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못하겠다고 딴 데 가서 내가 뭐 딴 일을 해서 먹고 살지 일은 못하겠다 해가지고 한 3-4번 정도 도망 다녔다 다시 들어오고 그랬어요. 네, 찬숯쟁이의 길로 딱 들어서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 일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계속 들락날락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잊기 위해 시작한 이유는 다르지만 참숯사랑만은 꼭 닮은 부자. 매일 아침 참나무를 구하는 일에 늘 함께합니다. 이곳에서는 참숯을 만들기 위해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귀한 참나무만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참나무만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숯을 불을 폈을 때 참나무만큼 화력이 나오는 게 없어요. 어른 키만한 참나무를 가마 안에 가득 채워주는데요. 나무를 넣을 때에는 공기가 통할 만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참나무를 가득 채운 가마 안에 불을 지펴줄 차례. 불을 붙인 잡목을 넣고 풍로로 바람을 불어주는데요. 서서히 불이 붙어야 많은 양의 참숯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가마 위쪽에 불을 붙여주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밑에서 불을 떼게 되면 이 부분이 타거든요. 네. 주저앉아요. 여기가 무너지면서? 계속 주저앉으면서 제가 돼요. 숯이 안 돼요. 위에서부터 타내려가는 거죠. 점프가. 불이 다 붙으면 진흙으로 가마의 입구를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가마의 불구멍을 막아주는데요. 모든 불구멍을 막아준 뒤 꼬박 4시간 불을 피워야 가마 안의 참나무에 골고루 불이 붙게 됩니다. 이 모든 작업이 사람의 손이 가야 하는 일인데요. 이제부터는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 시간. 이 돌로 하는 불 조절이 참숯의 상품 가치를 바꿀 만큼 중요한 작업입니다. 공기통이야 이게. 공기통을 막고 이걸 너무 타면 좀 덜 타게 좀 더 막고 덜 타면 또 빼놓고 여기 조정을 하는 거예요. 좋은 숯을 만드는 것은 불이 아닌 세심한 불 조절에 있다는데요. 이를 위한 노력이 장인의 숯을 만듭니다. 이곳에서는 검탄이 아닌 백탄만을 생산하는데요. 백탄은 강도가 높아 한번 불이 붙으면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백탄과 흑탄,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렇게 회색빛이 나는 것이 백탄이라고 합니다. 왜 백탄이 좋은 건가요? 이 백탄은 아까 불을 꺼내는 장에 이 불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가스를 제거시켜가지고 꺼내는 게 백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탄이 유해 성분이 거의 없어요. 유해 성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고기 구워 드실 때 거의 백탄을 사용하지 검탄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고 보니 사무실 한쪽에 있는 난방용 화로에 있는 것 역시 백탄. 이렇게 백탄은 태웠을 때 냄새가 없는 것은 물론 연기도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참숯의 다양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장인의 참숯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참숯은 매일매일 전국 각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쪽이 많고요. 지금 최고 멀리는 제주도요. 하루에 출하하는 참숯의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평균 나가는 게 한 1톤 정도 보시면 돼요. 12억 정도?
월평균 한 월평균 1억 정도. 수십 개의 가마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 속에 시골집 뜨끈한 아랫목처럼 온기가 가득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그날 저녁. 선생님, 이 밤에 또 어디 가세요? 그러면 참숯 배달 가시는 거예요? 네, 배달도 가야 돼. 네, 저도 그럼 같이. 같이 가실래요? 네. 늦은 밤까지 참숯 배달에 바쁜 서정원 씨를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도착한 곳은 횡성의 한우 전문점. 서정원 씨는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직접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식당에서는 3년째 그의 백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좋은 수술 생산해가지고 공급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서는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 같아요. 숯 상태 물어보시고 안 좋은 거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하시고.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거래처에 아무리 해도 저희가 이 숯 때문에 인연이 된 거 아니에요. 네. 품질이 안 좋으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지금 뭐 안에 보니까 참숯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일에도 장인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정원 씨. 숯의 상태를 살펴보며 관리법을 알려주기 위해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3년 넘게 그의 참숯만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쉽게 깨지지 않는 백탄 특유의 단단함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갈라지고 깨지면 숯이 쪼가리가 돼가지고 쪼각이 나가지고 그거는 숯이 별 쓸모가 없고 안 깨지고 해야지만이 그 열을 항상 간직할 수 있어서 고기를 일정한 온도로 구울 수가 있어서 좋은 겁니다. 백탄으로 구운 한우는 육즙을 그대로 간직해 사르르 녹는 맛이 일품. 고기 맛이 바로 이 불맛이라고 할 정도라네요. 저희 스스로 고기를 구워 드셔보시고 너무 좋아서 숯을 저희한테 한 통 사가신다는 거를 저희도 물량이 모자라니까 못 드린다고 했다가 싸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 손님께서 고기가 아니라 숯을 사가시겠다고 했다고요? 네, 숯을 사가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숯장인이 또다시 숯가마를 찾았습니다. 숯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5일. 수시로 숯가마 안에 불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람을 많이 넣어 빨리 태우면 숯이 조금 나오고 바람이 적어 덜 타면 숯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찍 떨어진 거하고 늦게 떨어진 거하고 이렇게 떨려가지고 끓여서 같이 끓여야 되고 많이 따놓고. 숯장이로 살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는 그. 별 볼 일 없어도 와서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2시간 지나야 내가 조금 잠들고 마음 놓고 자지. 그렇게 밤늦도록 가마 앞을 떠날 줄 모르는데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난 후에야 만들어지는 참숯. 붉은 빛 속에 은빛이 나는 이때가 참숯을 꺼내기 좋은 때입니다. 참숯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고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은 참숯 장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도록 참숯을 꺼내는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불에 탄 참나무는 재가 아닌 더욱 단단한 참숯으로 변합니다. 방금 가마에서 꺼낸 숯에 흙이나 재를 뿌려 식혀주면 백탄이 완성됩니다. 다른 돌가루나 이런 거 같으면 봐서 몸에 이제 지장이 있어서 죽었지. 내가 여태 살았는데 이게 좋아요. 이게 수술 먹잖아 사람이. 그날 오후 이곳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 숯가마가 좋아가지고 찜질하려고 와요. 숯을 꺼낸 가마는 찜질방으로 변신하는데요. 이거 모자. 그런데 찜질하러 왔다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기 시작하는 이분. 여느 찜질방과는 다른 풍경입니다. 뜨거우니까. 이것도 벗어야 되는데. 어머니, 이건 벗으면 안 돼요. 예, 그럼 오늘 하루만 봐줄게. 이렇게 쓰고 들어가세요. 뜨거운데 들어갔는데 이거 써야 돼요? 네, 이거 써야 돼. 폭 쓰고 들어가세요. 이렇게요? 네, 이러고 들어오고.
숯을 꺼낸 후 식혀낸 가마의 온도는 무려 200도. 여기서 찜질을 하라고요? 이렇게 깔고 여기 앉아요, 앉아. 어머니, 발이 뜨거워요. 발이 뜨거우니까 여기 깔으면 돼요. 깔아줬잖아요. 나도 이거 따라서 푹 써야 되겠네. 좋지요? 어머니 좋긴 한데요. 네. 누에고치가 된 것 같아요. 가마 안에 숯이 발산하는 원적 개선이 혈액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이건 이제 적외선이 나오니까 참나무를 태워가지고 몸이 가벼워요. 이거 하고 나면 한 가볍죠. 굉장히 가벼워. 몸이.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별미가 있죠. 바로 고온의 숯가마에서 구워낸 삼겹살. 이렇게 가마에 한두 번 넣었다 빼주면 완성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살짝 구워낸 삼겹살은 기름기는 쭉 빠지고 쫄깃함과 고소함은 더해집니다. 넣었다 빼서 한 번에 땀이 있네요. 네. 딴 데서 드시는 것보다 맛있을 거예요. 맛있죠? 농장 식구들과 땀 흘려 일한 후 먹는 이 고기 맛. 그 어떤 맛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데요. 진짜 한결같이 숯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요. 진짜 고모님도 숯가마에 애착이 강하시고 자제분도 애착이 강하시고 진짜 어느 집에서도 이렇게 애착이 강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숯장이의 삶을 선택한 서정원 씨. 하지만 번개탄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의 참숯 농장이 문을 닫게 되고 2000년을 이어온 참숯의 전통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전에는 모든 걸 수술해가지고 불을 피울 수 있게끔 다 돼 있었는데 번개탄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때 한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숯 가지고는 좀 힘들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목초액, 그다음에 활성탄. 목초액은 참나무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를 액화시켜 만드는데요. 목초액은 혈액, 바닷물과 함께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액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목초액인데 문제는 여기에 수분하고 타르하고 여러 가지 물질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최하 6개월 이상 숙성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타르, 물, 수분, 목초액이 싹 3단계가 분리가 돼요. 목초액은 그 쓰임새도 다양한데요. 농업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철저한 숙성과 정제 과정을 거친 목초액은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용도로 숯을 판매하는데요. 하청 같은 거 이게 더 이쁘잖아, 반짝한 거보다. 관상용과 공기정화용으로도 인기라고 합니다. 아파트니까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건조한 걸 조금 이렇게 가습 효과를 하려고 이거 사서 이렇게 물 담아서 자고 일어나니까 좀 코가 덜 막히고 덜 건조하고. 성공 비결 하나, 참숯을 만드는 최고의 나무 선별. 좋은 참숯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나무 선별이 중요한데요. 단단하고 화력이 센 백탄을 만들기 위해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자란 참나무만을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성공 비결. 성공 비결 둘, 50년을 이어온 전통적인 참숯 제조 방식. 참숯 장인이 50년간 이어온 전통 방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곳.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내는 참숯 제조 방식이 두 번째 성공 비결. 성공 비결 셋, 다양한 상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 단순한 참숯 생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참숯 상품을 개발해 사람들에게 참숯을 알리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세 번째 성공 비결. 참숯 장인의 뒤를 이어온 지 20년. 숯장이로서의 삶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그이지만 그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숯쟁이의 삶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간의 삶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내려온 삶인데 지금 점점 더 이런 일을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책으로 하나 엮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게끔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숫쟁이의 삶 좋지 않아요? 책 이름. 좋아요. 네. 오늘도 묵묵히 숫장이의 삶을 걸어가는 참숫장애. 부자의 참숯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강원도 영월. 산 사이를 굽이굽이 흐르는 서강이 에워싼 마을 들골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나 보네요. 드디어 도착! 마을을 찾아온 이들은 들골마을과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맺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지난 가을에 이어 다시 마을을 찾았는데요. 아유, 헤어스타일이 뭐 바뀌었어요. 저희 아들 온다고 뭐 한번까지 왔어요, 어머니. 아유. 이들은 일사일촌의 인연을 맺은 뒤 때마다 서로의 일터를 찾으며 정을 나눠왔습니다. 설을 앞둔 추운 겨울, 마을을 찾은 일사들. 일손을 도우러 왔다는데 일사가 첫 번째 할 일은 배추밭 정리. 오늘 일사는 수확하지 못한 배추들을 다 뽑아버려야 한다네요. 이사님, 배추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배추가 풍년이 될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작업비, 인건비 이런 게 모든 게 그 단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게 되는 거죠. 자열자 있으세요? 예, 자열자 있습니다. 다 뽑아버리겠어요. 일사가 할 일은 배추를 뽑아서 그냥 땅에 두면 된다는데 그런데 어라? 뭐 한 거예요, 일사? 이분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탁 해갖고 보다 못한 일촌이 나섰습니다. 천천히 내가 하는 대로 아싸 하나 더 힘. 아이고 잘했어. 가르쳐주니까 이렇게 잘하는 걸 갖고 야, 진짜 나를 부르지. 일사일촌 호흡 착착 맞춰 배추를 뽑아봅니다. 낯설던 괭이질도 이제 제법 손에 익어가네요. 이걸 버리는 농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도움이 돼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수확하지 못한 배추밭이 또 있답니다. 힘들게 농사지은 배추를 모두 버린다는 게 안타깝기만 한데요. 이장님, 이거 총 몇 폭이나 될까요? 지금까지 작업해 주신 게 한 2,000평 정도 되는데요. 한 평에 한 15포기 정도 계산하면 몇 평이나 될까요? 몇 폭이나? 내년엔 꼭 모두 수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구가 없으면 손으로. 허리 아파. 이럴 때는 허리 운동을 해야 돼. 좌우로. 이렇게 돌려,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 어떻게 하면 이렇게요? 이렇게? 아니, 좌우로 흔들어 줘야 돼. 일촌 어머니의 밭일 노하우. 다 같이 흔들어 주세요. 일들 열심히 했는데 새참 먹고 해. 얼른들 나오세요. 얼른 오세요. 새참 먹고 해. 기다리던 새참 소식. 밭일에 새참 빠지면 섭섭하죠.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을 일사들을 위해 일촌이 든든하게 준비했습니다. 추위와 피로를 한 번에 날려줄 김치찌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회장님. 예. 거기에 막걸리 한 잔 곁들이면 좋다.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따뜻한 국물에 밥 한 공기쯤은 금세 바닥나죠. 진짜 맛있어요. 일촌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할게요. 맛있어. 새참 먹고 힘내서 다시 작업에 돌입한 일사. 속이 든든해서 그런가요? 일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제 김치 정말 감사히 먹을게요. 배추 한 장도 안 남길 것 같아요. 오늘 일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주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일사일촌이 함께 마을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여기 영월에 오면은 꼭 갈 데가 있어. 기다려봐.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언덕 위를 올라가서 도착한 곳. 일촌이 일사에게 준비한 깜짝 선물은 뭘까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와, 지도랑 똑같아. 지형이 한반도 모양을 닮은 것으로 유명한 영월 옹정리. 백두대간처럼 솟은 산세까지 쏙 닮은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마을에 일사일촌 자매기라는 데서 오는데 와서 봉사활동만 해줬지 실제로 영월에 있는 거를 우리가 구경을 못 시켜줬잖아요. 일사에게 좋은 구경을 시켜주고 싶었다는 일촌의 마음. 그 마음 덕분에 더 아름다워 보이는 풍경입니다. 그날 저녁. 이번엔 일사 떡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잘한다. 일촌 어머니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 더 힘차게 내리칩니다. 떡매를 힘껏 내리쳐 쫀득해진 반죽에 콩고물을 입혀서 만드는 인절미. 와, 군침 고입니다. 자, 이거 한번 먹어봐. 너무 크기가 큰 건지. 자, 내 보기엔 큰 거 같은데. 자요. 잘 자려요. 맛이 어때요? 완전 맛있어요. 한편 주방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메뉴는 떡국입니다. 설을 앞두고 함께 새해를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일촌이 준비했다고 하네요.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 이제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사일촌이 함께 만든 떡과 떡국 한 상. 맛있죠? 진짜 맛있지? 네. 오늘 일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을 거야. 진짜. 어머니 이제 설날인데 떡국도 끓여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떡국 먹고요. 네, 복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생기라고 그래서 떡국 끓여.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고생하신 어머님들 위해 노래 한 곡 뽑겠습니다. 일사일촌, 숨겨왔던 노래와 춤솜씨를 뽐내보는데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날 밤, 일사가 한밤에 도끼질을 하고 있네요. 한옥에 숙박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나 추우니까 군부를 지키려고 지금 나무하는 중입니다. 일사가 묵기로 한 한옥은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360년 된 고택입니다. 마을의 배려로 이곳에서 묵게 되었는데요. 뜨끈한 방바닥에서 푹 자려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불을 지피는 아궁이 담당 두 일사 덕분에 오늘 밤 따뜻하겠어요. 방이 따뜻하나? 지금 금방 군불 비었으니까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따뜻하네. 방바닥이 따뜻해지니 온몸이 나른해집니다. 젊은 일사들은 오늘 하루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 아주머니들하고 아저씨, 어르신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니까 진짜 여기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진짜 올해 들어서 이 일사일촌이 행사에 참석한 게 된 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밖에 눈 와요. 진짜요? 반가운 눈 소식. 장난 아니다. 오. 까만 밤하늘을 점점이 수놓는 흰 눈송이. 일사들은 눈 구경에 피로도 잊었습니다. 와, 눈 정말 이쁘다. 와, 눈 너무 많이 온다. 오늘 밤 오래오래 기억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일사일촌이 모였네요. 어머니 우리 축사 가서 뭐해요? 소똥을 치갖고 그래갖고 손수레에 담아서 태비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똥 모아놓는데 거기다가 갖다가 일터는 소축사. 엄청난 양의 소 분뇨를 치워야 합니다. 찍고 당기고 찍고 당기고. 어머니 저 잘하죠? 잘하는데 똥녀. 어머니 똥녀가 뭐예요 진짜? 똥 잘 푸는 사람 보고 똥녀라 그러는 거야. 딱딱하게 굳은 소 분뇨를 긁어내고 퍼내는 작업. 삽질 한 번에 팔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생각보다 고된 작업에 지쳐가는 일사들. 만날 사무실에서 앉아있다가 오랜만에 해보는 육체노동. 체력이 달리는 건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일사?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지금 다 청소는 다 끝내지를 못했는데 아마 다 치우고 나면 되게 뿌듯할 것 같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짧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일에 복귀한 일사. 이제 분뇨를 손수레에 담아 밖으로 옮겨 쏟아내면 됩니다. 손수레 운전 한 번만 해도 땀이 쭉 나는데요. 어떡해. 좀 도와주세요. 손수레 운전 쉽지 않네요. 이렇게 해갖고 탁 중심을 잡고 요렇게 살살 요렇게 중심을 잡고 이런 잘하고 있어요. 살살 시험 보는 거 봐. 일촌의 지도에 다시 손수레를 잡아보는 일사. 시험 보는 거야 이거. 여기요? 응 여기. 이렇게 해서 오고. 손수레 운전 성공. 진짜 힘드네. 소들 좋겠네. 왜 이렇게 똥을 많이 싸냐. 힘들겠다. 청소 깨끗하게 해주고 갈 테니까 잘 먹고 잘 싸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일사의 노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소들의 아늑한 보금자리. 진짜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다 이렇게 딱 치우고 딱 보니까 너무 깨끗해지고 제 방을 깨끗이 치운 듯한 느낌? 완전 기분 좋고 완전 뿌듯해요. 진짜 오늘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오늘 우리 축사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소들이 오늘 잘 살 것 같아요. 따뜻고 너무 고맙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소축사 청소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한가로운 들골 마을에 대형 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나, 둘, 셋, 넷 줄줄이 내리는 사람들. 금세 마을회관 앞마당이 꽉 찼네요.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도와주세요. 한국환경공단 신입직원인데 여기 연탄 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연탄 배달하러 왔습니다.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70명의 일사지원군. 그들이 가져온 선물은 연탄 4,500장. 으쌰! 오늘 마을에서 연탄을 떼는 각 가정에 배달될 겁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구호 소리에 맞춰 한 장씩 쌓여가는 연탄. 여럿이서 함께하니 일이 착착 진행되고. 서울에는 연탄 안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시골에는 연탄을 쓰는 것 자체가 놀랍고 또 작은 힘이지만 보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차가 들어가지 않는 집까지도 얼마든지 배달 가능합니다.
연탄을 빛나줘서 따뜻하게 잘 자고 감사합니다. 예, 겨울에 따뜻하게 잘 뜨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예. 이렇게 들골마을 10여 가구에 연탄과 함께 일사의 따뜻한 우정을 배달합니다. 연탄을 떼는 집 중에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네,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일사를 맞았습니다. 80을 훌쩍 넘긴 할머니는 일사에게 고생스러웠던 지난 날을 조금씩 풀어놓으십니다.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요. 네. 내복하고 좀 생활용품 몇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세요. 네. 겨울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건강하세요, 어머니. 뭘 보다 못해도 어떻게 아이고 내가 아이고 할머니 뵈는 거 봐요. 이게 진기 담요인데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세요.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뭘 보다 못해도 어떻게 아이고 내가 아이고 할머니 뵈는 거 봐요. 너무 좋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선물에도 고마워하십니다. 자주 놀러 올게. 다음에 또 같이 재미나게 놀자. 나 좋아, 좋은 사람이야. 내일 또 보자. 짧은 만남이었지만 할머니는 젊은 일사들의 마음이 고마워 한참을 따라 나오십니다. 얼른 가시죠. 손. 일사들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네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일사일촌이 함께한 1박 2일의 시간. 몸은 힘들었지만 함께해서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사일촌의 따뜻한 만남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생활이 처음이라서 육체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어서 어깨도 좀 아프고 이렇긴 한데 농촌의 정을 확실히 느끼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지요. 아주 농촌에는 일손이 많이 딸리는데 와가지고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진짜 고맙고 내일도 또 오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사일촌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팔도강산 신나는 일들은 많이 소개합니다. 싱싱유수를 전해드릴 평창 신부 사는 박찬민, 심순호입니다. 설 연휴가 코앞으로 부쩍 다가왔는데요. 아직도 설맞이 준비를 못한 분들을 위해 싱싱유수가 준비한 기분 좋은 소식! 전국적으로 설맞이 제수용품 특판 행사가 열린답니다. 최대 30%까지 할인해 준다고 하니 동나기 전에 버떡 가봅시다야. 전국 농수임협계통 판매장에서는 2월 22일까지 설맞이 제사용품 특판 행사가 진행됩니다. 가까운 매장의 문의는 필수. 저렴한 가격으로 설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새해에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체험 현장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하얀 솜털을 자랑하는 양인데요. 보기만 해도 따뜻한 녀석들이 평창 야지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빙어 축제가 열린다 합니다. 자연산 빙어도 마음껏 잡고 아름다운 경치까지 볼 수 있다니 활력 넘치는 축제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강원도 인제에서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빙어 축제가 열립니다. 빙어 낚시도 하고 자연산 빙어 요리도 맛볼 수 있다는데요. 가족들과 겨울놀이까지 즐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평창 의야지 바람마을에서는 양 목장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 먹이주기는 물론 눈 위에서 랩티까지, 게다가 싱싱한 치즈도 만들어 볼 수 있다니 꼭 가봐야겠죠. 제6회 도농교류 농촌사랑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기업과 마을 가운데 모범이 되는 곳을 선정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는데요. 앞으로도 도농교류와 농촌사랑 운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녹색충전 토요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식 도움되셨나요? 그럼 가족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